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0월 15일 목요일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줌통, 활에 대한 줌통과 줌통 잡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설명드리고자 드리는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제가 그동안에 공부해온 거를 접목시켜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미리 책을 통하여 좀 더 이론을 공부해 놓으시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게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제가 하나 추천하고자 하는 건데요. 현재 뭐 그동안에 제가 많은 책을 이렇게 봐왔지만 그나마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책이 사법 비전공하라는 책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일반 서점에서 발간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어, 과거 2010년도경인가 국립민속학회에서 발간된 책인데 현재 여러분들도 이것을 확보하려면은 네이버 검색창에 사법 비전공하라는 글자를 치고 검색하시면은 아마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거기서 다운 받으실 수 있을 것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저녁에 다시 다운 받아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요 보시면 이 사법 비전공하라는 책입니다. 이건 PDF로 되어 있는데요. 다운받는 데는 금방 다운받더라고요. 책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책은 물론 어제 영상에 설명드렸듯이 중국 청나라 1830년도에 주용의 무경칠서 휴해란 그 책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같은 동시대에 그 평양 감령에서 군사 훈련 목적으로 발간한 그 사법 비전공하라는 그 문헌을 토대로 2010년도 경에 이제 무경칠서 희해와 사법 비전공화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렇게 발간된 책입니다. 거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주용의 무경칠서 희해 내용이 있는 것을 요약을 하였기 때문에 뭐 이 책만 보셔도 충분히 되실 것 같고요. 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은 현대의 어떤 우리가 말이라든가 행동에 대한 표현을 지금은 2025년도인데 여기에 표현된 그런 내용을 보면은 현대 기준이 아니라 그 1800년도의 어떤 그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책을 읽어도 이해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고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 책 내용에 뭐 줌통 크기를 너무 크게 하면은 뭐 줌을 삐칠 수가 있어서 뭐 활이 뒤난다, 뭐 화살이 뒤쪽으로 간다 이게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 삐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그냥 책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이해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뭐 페이지 수로는 약 한 150, 16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보시면은 그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면은 뭐 본격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설명하고자 하는 주제는 크게 5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줌통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줌 지는 방법. 세 번째는 이제 줌선과 줌선이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 중구미와 어깨와 이렇게 몸통이 서로 연결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계속 중복돼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설명이 되겠지만은 줌을 미는 방법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줌을 화살을 매겨 가지고 만작했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줌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오묘한 변화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줌통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그 활을 쏘시는 분들을 보면은 줌통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줌통이 굉장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구분해서 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크게 큰 거와 작은 거가 있죠. 그리고 가장 큰 거와 작은 거의 중간은 적당한 거. 그러니까 최종적인 것은 이 적당한 줌통이면 좋겠는데 이 적당한 것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책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초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은 줌통이 큰 거는 물론 줌을 잡기는 편해요. 줌을 잡고 그냥 움켜쥐면은 뭐 꽉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우리가 활을 줌을 잡고 현을 당기다 보면은 활을 비틀어지고 깍지가 짜이다 보면은 줌통도 거기 죄송합니다. 이게 바람이 불어서 날려갈 것 같네요. 거기서 그 비틀다 보면은 이 줌통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꽉 잡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알줌이라 해가지고 되게 굉장히 작게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먼저 줌통이 클 경우에는 잡기는 이렇게 꽉 잡기는 좋지만은 그 단점이 뭐냐면은 이 줌을 잡았을 때 호구, 우리가 손에 있을 때 이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을 호구라 그러죠.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이거를 쪼아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활을 이렇게 당겨서 만족했을 때 활대가 이렇게 약간 기울은 상태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호구를 이렇게 쪼아주지 이렇게 제압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깍지 상태에서 깍지를 이렇게 틀면은 이렇게 활이 이렇게 쓰게 돼 활대가 쓰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화살이 뒤쪽으로 뒤가 나는 걸로 뒤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사법 비전공화에 보면은 줌통이 크면은 이 줌통이 크면은 줌짓을 할 때 삐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삐친다는 것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삐친다는 것이 뭘 삐치는 건지 우리는 잘 이해하기 어렵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법 비정과에 표현된 그 글자 방식은 현대에 맞지 않게 1800년도 옛날의 방식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해하기가 현대 글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글자가 좀 있어요. 그리고 줌통이 이렇게 굉장히 작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작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뭐 틀렸다 그건 아니지만은 그 제가 실질적 경험도 해보고 했는데 줌통이 너무 작으면은 어떻든 우리가 줌통을 흘려 잡고 가지고 활을 밀면은 밀면서 약간 비틀어야 되는데 이 비트는 현상을 잘 못해요. 줌통이 작으면 그대로 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현이 이 팔뚝을 스치가 내기 팔목을 때립니다. 저도 이제 실험 삼아서 줌통을 작게 해가지고 활을 쏴보니까 요 부분 요 보시면 딱 해서 여기를 훑지는 않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줌통은 뭐 큰 것이 옳다 작은 것이 옳다 뭐 큰 것이 틀리다 작은 것이 틀리다 그것이 아니라 활을 계속 쏘시면서 가장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줌통을 제가 자기 말의 어떤 그 크기를 딱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활을 쏘시는 분들은 이 줌통 활을 잘 잡기 위해서 뭐 혹을 붙인다거나 어디를 파거나 또 뭐 각지기 하거나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만드시는데 어떻든 줌은 기본적으로 아래쪽은 약간 굵게 그 위쪽은 약간 가늘게 그리고 한 위에와 아래에 한 80% 정도 위치가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어떤 활에 대한 중심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활의 높이를 이렇게 다 중심을 잡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내가 중심 잡아보면 이 중심을 그대로 내려보면은 줌통의 이 정도의 위치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가 약간 볼록하면은 결국은 요 부분이 우리가 줌을 잡았을 때 엄지에 흘려 잡았을 때 엄지의 뿌리 부분에 엄지의 뿌리라 하는 것은 엄지의 요 부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딱 걸려서 활을 밀었을 때 이 팔뼈와 어깨 등뼈까지 잘 힘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형은 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줌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줌 잡는 방법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처음에 입문하여 가지고 각 정에서 사범님들한테 교육을 시작을 받을 때 뭐 하삼지로 흘려 잡으란 말을 계속 그렇게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 하삼지로 이렇게 흘려 잡고 이제 합니다. 여기서 하삼지라 하는 것은 요 밑에 새끼손가락, 약지, 중지를 말하는 거죠. 엄지, 검지가 아니라. 그럼 이 손가락에 다 그렇게 하는 원리는 다 과학적인 근거가, 그 원리가 다 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삼지를 흘려 잡는데 보면은 결국은 이 세 손가락으로 잡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삼지를 흘려 잡는데 이렇게 그렇게 잡으시려면은 이 검지를 펴가지고 이 검지의 첫 뿌리 부분에 요 첫 번째 뿌리 부분을 줌통에 출전비와 같은 높이에 이렇게 대고 최대한 이 손가락을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벌려서 감싸지듯이 하면 흘려잡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다 이후에 그 엄지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줌통에 보시면은 이렇게 V자가 모양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검지의 손가락은 이렇게 붙이는 것이죠. 요것이 흘려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흘려잡기에 가장 줌통 잡는 게 기준은 책 문헌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지가 중지를 맞닿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절대로 흘려잡기에서는 엄지가 검지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초소신자들은 이렇게 잡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줌이라 그러죠. 처음에 이렇게 배우다 나중에 하를 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엄지가 검지를 눌리는 요런 줌이 나오죠. 이걸 막줌이라 그러죠.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것이 기본이고 이 막줌도 뭐 틀렸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각각의 줌에 따라 역할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 이 흘려잡기를 하게 되면은 왜 흘려잡느냐, 그 원인을 그냥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활을 쏠 때 전추태산이라는 거 있죠, 그죠? 전추태산. 이 손바닥으로 태산을 밀듯이 그 전투태산 우와 코미 깍지손은 호랑이 꼬리를 잡아 채듯이 오라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요것과 연계시켜서 흘려잡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어떻게 모양이 나오냐면, 자 요렇게 해서 그대로 이제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게 되면 밀고 활을 당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활대의 힘이 엄지의 뿌리 중심을 딱 맺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할 때 전추태산이라면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걸 활을 놓고 자 손을 쫙 펴 보시면은 요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야 요런 모양이 돼야만이 이 힘이 활의 힘이 엄지의 뿌리에 걸려서 팔뚝의 뒤쪽의 근육을 통해서 팔의 이 근육을 통해서 등의 힘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흘려잡기를 하면은 흘려잡기를 한 상태에서 밀게 되면은 전추태산의 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막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우리가 강궁을 쓸 경우에 우리가 줌을 잡을 때 이 흘려잡기를 하게 되면은 아주 억센 날, 굉장히 내 힘보다 약간 강한 단을 쓰게 되면 이걸로 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주로 보면은 이제 강궁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막줌을 쥐고 영궁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흘려잡기를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각 여러분들의 어떤 체형에 맞게끔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줌손이 이렇게 밀어졌을 때 이 몸이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되는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줌손을 흘려잡기를 하든 막줌으로 잡든 이렇게 밀었을 때 줌 손바닥은 밀었을 때 전초 태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돼야죠. 이런 모양 밀었을 때 이렇게 되고 돌려서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고요. 또 줌손을 잡았을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줌을 잡았을 때 이렇게 완전히 밀려져야 되는데 팔이 세고 이게 줌을 못 이기면 이렇게 꺾여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이러면 이렇게 꺾여 들어오는 경우는 현이 팔뚝을 때릴 수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 줌을 잡았을 때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이 팔목 여기 톡 튀어나온 요 부분이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설명되나 이렇게 밀었을 때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모양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렇게 돼도 힘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 가지고 할 수 있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줌을 잡을 때는 흘려잡기를 해서 원칙적으로 해서 태산을 밀듯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줌을 밀었을 때 밀면은 이 줌의 힘이 틀었을 이렇게 했을 때 이 팔뚝의 등의 힘을 통해 가지고 팔뚝의 그 뒤쪽 힘을 통해 가지고 등으로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했을 때 자 밀었으면은 어깨를 어제 말씀드렸죠. 돌려서 엎으면서 중근미를 돌리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세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이런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적으로 이 줌손을 아주 실하게 잡아줘야만이 나머지 동작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줌손을 잘 잡아야만이 이 팔목과 팔꿈치와 중근미가 다 연결시켜서 다 맞물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줌 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자 이 상태에서 줌을 밀 때는 처음에 잡았을 때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지궁여항난이라고 있죠. 거궁했을 때 줌을 부드럽게 잡고 활을 밀과 당김과 동시에 활이 힘이 쓰는 만큼만 서서히 힘을 쪼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거궁을 했을 때 미리부터 줌을 이렇게 꽉 잡는 경우 이렇게 꽉 잡아버리면은 나중에 활을 만져가 딱 했을 때 이 줌손의 힘이 다 풀려가지고 이게 다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주는 순서는 내가 활을 밀고 당길 때 이 장력에 서로 맞대응한다 하듯이 이렇게 맞대응하듯이 숨을 서서히 쪼여 나가야 됩니다. 서서히 쪼여 나가고 그리고 만장을 해서 맨 마지막에는 그냥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깍지가 쪼아지니까 이 줌손도 하삼지를 꽉 잡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호구를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쪼아줘야 된다. 같이 쪼아줘야만이 이 살대가 그대로 민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줌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도 또 남들이 쏘는 것을 보고 눈으로 보아도 이 속에서 일어나는 힘의 작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서 줌을 잡고 밀고 당겨야 되는 것인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하삼지를 흘려 잡아가서 최대한 새끼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밀려나지 않고 잡고 이렇게 끝까지 줌을 밀 때 이렇게 해서 잡습니다. 잡고 이 상태에서는 이 호구가 이렇게 범악이라 그러죠. 앞에 있는 이 부분이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지막 겨누면서 발치 순간에 이 부분을 쪼아줍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쪼아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활대는 그대로 있고 하삼지의 그러니까 아래장에 하삼지 힘으로 활을 보내면서도 활의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줌을 잡을 때도 어떤 분들 제 손바닥을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굳은 살이 주로 여기와 여기 이와 뵙고 여기는 굳은 살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어떤 분,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 부분에 그냥 굳은 살이 계속 돌덩이처럼 베기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줌을 좀 잘못 잡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줌을 처음에 장착하고 잡으실 때 사법이 나오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손에 있어서 요 엄지검지 식지의 요 뿌리 부분을 장근이라 그러고요. 새끼손가락의 요 뿌리 부분을 장심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장근과 장심을 중심으로 붙이고 전체적으로 감싸지고 딱 밀착시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새끼손가락에부터 해서 하삼지의 끝을 하삼지의 세 번째 마디에 힘을 주면서 밀게 되면은 절대로 이 속에 있는 살이 이렇게 밀려 나가지 않아요. 지금 여기 굳은 살이 베긴다 하는 것은 어떻든 줌을 잡아가지고 비틀려고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해서 밀려 나가니까 이 굳은 살이 베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줌을 제대로 이렇게 장근과 장심에 대고 이 손바닥이 다 밀착되도록 잡아서 잡은 상태에서 하삼지의 세 번째 끝마디 부분부터 이렇게 저 보시면 이 상태에서 자 힘을 딱 이렇게 주는 거. 이 상태에서 힘을 주면서 서서히 같이 전체적으로 잡아주면은 이렇게 이 살 부분이 이렇게 밀리는 현상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이 여기에 대한 굳은 살이 베기지 않고 이 손가락 새끼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이쪽 부분에 근데 약간 굳은 살만 조금씩 베길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줌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줌통과 줌통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